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오늘 8회. 8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8회.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양이똥에 와서 커피 한 잔과 디저트를 먹으면서 녹음을 시작 중인데, 뭘 드시고 계십니까? 소개 안 하나요? 우리 각자 소개하나? 맞다.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씨 아저씨예요. 정신이 없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언니입니다. 네.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입니다. 네, 볼수록 매력적인 커피소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이 같이 녹음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요새 직장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서. 네, 정신이 없고요. 네. 방금도 전원을 안 켜셔가지고 한참 동안 네. 혼자 병신짓 하면서. 커피 처리 안 됩니까? 네, 그런 지금. 기술이 없어서. 네. 커피 한 잔씩 드셨는데, 네. 네, 커피나 음료 드신 거 한번 평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고양이똥 개인 카페에 와서, 우리가 항상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죠. 네, 볼메님 오늘 뭐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밀크티를 마셨습니다. 네, 맛이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단답식으로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럼 단답형으로 안 하고 그럼 좀 길게 얘기해 근데 보시죠. 똑같이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답니다. 개인적으로 음료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밀크티도 약간 단 거 같습니까? 좀 달고요. 네. 따뜻하게 먹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네. 조금 식으니까 단맛이 좀 많이 올라오고 네. 대신에 조금 텁텁한 맛보다는 목 넘김이 좀 부드러운 건 있어요. 깔끔한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좀 달았다. 네. 네. 저 깔끔하다고 안 했는데요. 안 깔끔한가요? 목록이 목록이 표현하다고 그래서 전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부드럽다. 그렇죠. 깔끔한 거와 부드러운 건 분명 느낌 차이가 있으니까. 부드럽다. 네, 그럼 김언니는 어떤 음료를 드시고 계십니까? 저는 크림 모카 먹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따뜻한 크림 모카거든요. 네, 혹시 어떠신가요? 아이스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겠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없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위에 이게 딱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예뻐요. 그냥 네. 뭐 사진도 예뻤는데 실물도 예쁘거든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는 이제 위에 휘핑 크림이 올라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액상 상태의 이제 생크림이죠? 네. 네. 그게 올라가서 처음에는 차가운 그 생크림 맛만 나더라고요. 근데 네. 좀 더 이제 잔을 기울이면 그 안에 이제 따뜻한 모카 맛이 나요. 저는 지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셔보니까 맛이 그 몽쉘 통통? 네, 그 맛, 그 카카오 들어간 그 맛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몽쉘 네. 통통. 네, 그래서 그 부드럽게 저 사실 그 모카 먹을 때 항상 휘핑크림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이제 중간에 휘핑크림이 남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그 모카랑 같이 섞거든요, 휘핑크림을. 네, 휘핑크림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식물성과 동물성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동물성을 쓰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비싼 브랜드들. 아. 근데 100% 이제 동물성 생크림을 다 쓰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네. 이제 제가 겪어봤었던 매장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동물성에다가 이제 바닐라 향시럽이나 약간의 시럽을 첨가해서 쓰는 데가 있고, 이제 동물성 생크림을 이제 액상프리마 같은 식물성 재료를 일정하게 혼합을 해서 쓰시는 데가 있고, 또 동물성 생크림과 식물성 생크림을 그냥 혼합해 쓰시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좀 차이점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성이 맛은 좀 더 부드럽고 구수한데 이 폼이 이쁘게 안 나요, 식물성보다.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 따지자면 모양이 안 이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비싸다. 동물성 실제로 좀 더 비싸요. 네. 보통 식물성 생크림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메일 유업의 이제 번지라는 식물성 생크림을 많이 쓰죠. 업자분들께서는.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프랜차이즈나 카페를 하셨을 때 그 메일 유업이나 아니면 그냥 번지라고 써 있는 그 회사의 식물성 생크림을 썼을 텐데, 이제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제 화합물로 만든 식물성 생크림이에요. 그냥 먹었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동물성보다 좀 뒤끝이 좀 쓴 듯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좀 부드럽기는 사실 식물성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모양이 좀 더 잘 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단가적 차이가 있고, 원래 건강상으로는 동물성 생크림이 좀 더 좋다, 식물성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카페에 가셨을 때 생크림이 어느 생크림을 쓰는지 여쭤보시고, 좀 동물성이다 싶으시면 듬뿍 올려주십시오. 물어보면 말해주나요? 네? 생크림 뭐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나?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모를 것 같은데? 아, 만드는 애들이 모르나? 알고 하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냥 많이 드세요. 근데 식물성이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뭐 자주 먹진 않는데 네. 그 가끔 달달한 게 먹고 싶을 때는 모카를 좀 찾거든요. 네네. 네, 저는 뭐 코코아보다는 모카가 나은 것 같아서. 그냥 라떼에 생크림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동물성 크림을 쓰는 데가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카페에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로는 이제 커피 스미스라는 브랜드와 이제 좀 오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그 동물성 생크림을 써요. 근데 이제 100% 동물성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액상 프리마나 이런 생크림, 그 식물성 생크림을 약간 혼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원가 문제가 다 있다 보니까 이걸 식물성만 쓰냐, 뭐 동물성만 쓰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고심들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동물성이 좀 더 맛은 좋다, 대신 좀 단가가 좀 비싸다라는 팁 정도 살짝 알려드리면서. 네, 그 맛평가를 계속 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셔서 저희가 이렇게 휘핑크림 남으면 그거를 이제 모카에다 섞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예쁘진 않아요. 그 색깔이나 막 기름이 약간 둥둥 뜨는. 아, 네. 지저분해 보이죠. 네. 아, 네. 이건 예쁘네요. 아, 근데 맛이 그 섞인 맛이랑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생크림을 그냥 모카랑 같이 섞은 맛이나, 왜냐면 일단 먼저 생크림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뒤따라서 모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서 약간 입안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비슷해요. 이 크림 모카가 제가 듣기로는 그 홍대 쪽에 있는 테일러 커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처음 출시한 걸로 얼핏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후문으로는 테일러 커피에서 먼저 했었다. 그래서 이런 액상 크림 모카 스타일의 이 메뉴가 조금은 이제 많이 확대되어 있긴 한데, 이런 걸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또 그 상품 출원을 했나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네. 출원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테일러 커피가 출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보니까 크림 모카 해놓고 이제 강남 쪽 주소로 나와 있길래 다른 분이 올렸나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원 중입니다. 출원이 되면 크림 모카라는 명칭을 못 쓰는 거야? 아니, 레시피를 그러니까 못 쓰는 출원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접수가 됐다라는 거지, 이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기 거야? 만약에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럼 아마 이 상품을 이름을 못 쓰게 되겠죠. 이 이름은 못 쓰고 레시피 네네네. 똑같이 해도 이 이름을 못 쓴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이 이름을 이렇게 크리무 모카. 크리무 크리미 모카. 크림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크림이 좋아하세요? 크림이? 맛살 맛살, 오양 게맛살. 게맛살 크림이 그 고급품으로 나오는 게 맛살 안 먹어서 모르겠어. 아니, 맛살의 세계에 아직 입문을 못 하셨고. 김밥 들어갈 때 들어가는 맛살밖에 크리미는 김밥에 넣지 않습니다. 왜요? 비싸서. 네. 약간 술안주로 요즘 많이. 예. 네, 그래서 술을 안 먹어. 제 워너비 아이템인데.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마트 가면 묶음 두개 아니, 우리 와이프가 안 사줘, 비싸다고. 크림이가 브랜드예요? 이름이 그런데 오양 브랜드 맛살 이런 것처럼? 예. 오뎅 맛살. 오양 맛살, 네. 오양 맛살 좋아하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저번부터 계속 그렇게 와이프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어떻게나 하지 마시죠. 언니는 이걸 안 들으신대요. 요거를 녹음을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사적 방송입니다, 사적 방송. 네네네. 네, 아무튼 크림 모카 입맛에는 괜찮았다. 네, 맛있습니다. 네, 평이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괜찮았다. 네, 네. 우리 지금 여기 고양이똥에서 디저트 주력으로 밀고 있는 티라미슈 드셔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크림이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고양이똥에서 워너비 아이템이고 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많이 이제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자인 제가 먹기엔 별론데 여성분들이 워낙 좋아하셔서 한번 제가 두 분한테 맛을 보시라고 드린 건데 아메리카노랑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아메리카노. 이게 약간 티라미수 자체가 달다 보니까 네네. 그 트러머스. 티라미슈도 티라미슈가 맞나요? 티라미수가 맞나요? 네, 외국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티라미수가 그 뭐지?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 네. 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크림치즈나 약간 치즈 맛이 진하게 나는 그런 묵직한 티라미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벼운 아니면 거? 좀 이렇게 포근해서 약간 아, 살짝 푹신푹신하면서 가벼운 거. 그런 달달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즈의 그냥 찐득한 맛의 티라미수는 아니고 네. 약간 홍차나 아메리카노랑 좀 어울리는 쓴 맛이나 약간 그런 거랑 어울리는 달달한 디저트? 아, 입맛에 맞으세요? 좀 배고프니까요. 배고플 때 먹으면 매우 맛있는데요? 근데 원래 티라미수가 그 안에 커피 맛이 좀 나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네. 없어요. 아, 근데 이 DP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 만들기도 했겠지만 여기는 핸드메이드입니다. 네. 그 요새 그리고 떠먹는 티라미수가 디저트계 네네네. 좀 핫하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네. 그런 것으로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네모나게 돼서 네네. 사서 갖고 온 느낌이 아니라 이건 진짜 약간 떠놓은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모양 봤을 때 뭐 어디서 그냥 찍어내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 아무래도 이제 직접 손이 간 듯한 네네. 좀 정성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살아있다. 네네. 젊은 층이 좀 젊은 여자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네. 아무튼 지금 이 가게에서는 꽤 사랑받는 메뉴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맛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네. 전반적으로 평이 좀 좋네요. 네. 역시 노력한 만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아메와 마실 것을 권합니다. 네, 아멘. 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달아요. 달 것 같습니다. 너무 달아요 지금. 네, 담 땡길 때. 네, 아, 네. 네. 손 떨면서 집에 가겠네요. 아, 일단 오늘 뭐 사연 들어온 거 있나요? 없습니다. 아, 예, 스킵하도록 네. 하겠고요. 구독해주시는 분들 게시판에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 한번 저희 게시판에 글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뭐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직 게시판에 글들이 많지 않아서 네, 좀 뭐 엄청 많으면 그때 한번 이렇게 다 쭉 그 글 써주신 분이랑 글 내용들 한번 사실 좀 읊어드리면 신기하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을까? 저는 이제 섭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네. 돼서 와서 이제 하는 거라서 알게 그 루트를 아는 건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근데 이거 하고. 원래 저는 그 전부터 이제 팟캐스트를 들었기 때문에 경로라기보다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내 취미, 나랑 같은 분야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찾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접하신 분들이 이걸 듣기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제 뭐 트위터 뭐 이런 SNS나 네네. 얼굴책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이렇게 쌍방향 소통하는 그런 거를 잘 듣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래서 잘 몰랐나 봐요. 근데 이것도 쌍방은 아니고 이것도 거의 한정이라고. 네. 아직은 팟캐스트는 그래도 좀 매니악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좀 듣고 실제로 저도 이제 팟캐스트 홍보를 꼭 우리 방송이 아니라 다른 팟캐스트를 유익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커피하는 친구들 중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열의 9은 거의 다 모르세요. 아니 거의 열의 10은 모른다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알아요라고 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소개는 해줘.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한번 유익한 방송들도 꽤 많으니까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권해드리고 특히 이제 커피 바리스타들끼리는 이제 커피 TV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지원을 해주는데 또 커피 관련 핫 이슈나 어떤 교육 같은 내용들도 꽤 많아서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사실 아직 팟캐스트 쪽에서는 이제 커피 관련 방송들이 좀 활성화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좀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재미가 없는 거죠. 오래 끌기가 또 컨텐츠의 한계도 사실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수다스러운 내용들을 좀 컨셉을 잡아서 좀 오래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건데 뭐 아무튼 제 바람은 일단 100회까지 녹음 한번 해보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저희 사연 받으실 수 있는 메일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해드려요? 할 필요 없나? 저희 공지에 올렸습니다. 아니 매번 해드리는데 안 오니까. 너무 안 오네? 김원희 상처받았어요. 네. 이걸 매번 꼭 불러드려야 될까? 공지에 제가 올렸고요. 그래도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저도 게시판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네. 생각보다 뭐 소수지만 네.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미있게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재미있게 하려고 그리고 유익한 내용들도 전달해보고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아무튼 네, 오늘의 뭐 하시는 거죠? 네, 잡소리 하는 거죠? 네, 오늘 또 1부 잡소리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인데 제가 녹음 실수로 녹음을 날려먹어가지고 다시 녹음합니다. 원래 그게 2부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저는 똑같은 말을 또. 네, 그 2부 주제가 뭐냐면 결혼은 미친 짓인가? 네. 네, 이 정말 주제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일부러 가시고 아닙니다. 한 번 더 하시려고? 아닙니다. 이제 또 설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미스분들은 또 집에서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뻔한 질문들을 매년 받는 걸 또 받으실 것 같아서 또 올해에도 또 그런 질문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예상에 한번 이 주제를 한번 던져놓고 얘기해보자. 네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할 때 그 엄정화 씨가 나왔었던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이제 영화도 한 편 보면서 네. 조금 야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어서 아무튼 그 얘기는 집어치고 본거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왜? 저도 봤는데 잘 기억 못해가지고. 다시 봤어요. 네. 도대체 어디가 야한가 다시 봤는데 역시 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잘 피서 보셨나요? 네. 그 우리 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빠 뭐해? 잠깐 영화 보고 있어. 자꾸 근데 영화가 멈춰있어. 아빠 뭐해? 그러면 모바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이 작아서요. 확대가 안 되니까? 네. 못 보겠습니다. 작아서. 아무튼. 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일자리. 자리가 있고 아니,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 블랙이랑 네. 저는 자리가 있는데 이시아 씨는 아직 자리가 없으셔가지고. 부러우셨군요. 네, 부럽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러우실 건 와이프가,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저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음 달 카드 값은 어떻게 갚을 건데? 네, 뭐 이러면서. 눈물이 앞으로 가겠다. 네, 결혼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이 정말 미친 짓일 걸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트렌드로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꼭 결혼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쉽게 단정을 내리는데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두 분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원님께서는 그 결혼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난주에 했지만 또 네. 리바이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네, 전 기억을 잃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결혼을 안 하겠다 막 딱 그렇게 정한 건 아닌데요. 그냥 네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제가 저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질문이 딱 질문이었어요. 그랬습니까? 기억이 확 나네요. 난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었지. 데자뷰인가요? 네. 꿈인가? 내 꿈속에서 했나? 저는 사실 제가 더 중요해요. 네네네. 그럼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좀 많아질까봐 그게 네네. 좀 겁이 나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네. 포기해야 될 게 많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나 네. 어떤 의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그죠. 생각을 한 건데 네. 네, 주된 요지가 네. 원인이 뭔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웃으세요? 한것 같아요. 했나?
네. 저는 사실 제 친구들도 결혼을 한 친구들을 보면 네. 사실 아이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이 없이 사는 부부도 요새 많은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안 낳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이가 싫은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인생 살면서 저희 부모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행복이 커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이를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할 때 어느 순간에는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런 깊이 있는 생각까지. 네. 남자분들하고는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럼 김언니는 지금과 같은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면서 네. 조금은 집에만 있는 정체된 삶을 조금은 안 하고 싶다라는 네. 느낌이 있으신 네, 거죠? 좀 그런 게 있는 네. 자기의 꿈을 위해 뭐 이제 사회생활도 계속 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해갈 수 있는. 네네. 혹시 그럼 볼메이님께서는 네.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무슨 생각이요? 네. 훅 찍어 들어오셨다. 결혼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닌 어떤 뭐 중간적 입장이라든가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의식은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뭔가 내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어떤 그 가치관이나 기준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에 대해서? 우선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그냥 저는 뭐 결혼 후에 일어나는 뭐 시댁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옆 주변에 들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네.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저한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요?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직접적으로. 그리고 제 주변에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한 제 이제 가족을 보면 네.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깊게 파고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저는 그냥 결혼이 저랑 이제 삶을 같이 해 나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이제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기 네, 때문에 네. 아직 그래서 그런 이제 다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뭐 나이 먹어가면서 내 얘기도 하고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한켠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뭐 아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하고는 싶은데 아직 내 마음에 맞는 충족되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조금 네.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또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것들이 네. 없었다 뿐 기회만 되면 또 좋은 인연들이 생겨서 네. 또 갈 수도 있다. 저는 늘 네. 그래서 결혼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는 싶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두 분께서는 다 하고 싶다. 결론은 그거네요. 근데 하기 싫다 이건 아니에요. 하고 싶다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아까 본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결혼이나 이런 거 나중에 하신 분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절실함?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그런 생각들이 절실하게 다가오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피상적으로만 그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희박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만나고는 싶은데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있네?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 전현무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현무 씨가 40대 됐나?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결혼 얘기를 본인한테 엄청 많이 하는데
자기는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 말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의 의미를 왠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예전과 달리 지금 현 시점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없었거든요. 당연하게 네.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물론 그게 IMF 시기와도 좀 약간 연관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IMF 시기 때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다들 결혼을 다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다 있었었죠.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의지는 있으나 주변 환경들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좀 늦게 장가 가시는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30대 이제 중후반, 뭐 40대 이제 이런 나이대들이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다 IMF 세대를 이제 겪었었던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점점 살기가 퍽퍽해진 거가 이제 대부분 많이 원인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뭐 집 사는 것부터 해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많은 양육 비용들, 거기에 따르는 희생해야 될 것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거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딱 그거다라고는 얘기할 수 네네. 없지만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저 이제 윗세대 분들께서는 결혼해서 둘이 같이 모으면 네. 그래도 살 수 있다. 쉽게 얘기하시죠. 네네. 네. 근데 저희는 막상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집 구하는 것도 뭐 진짜 몇 천이 아니라 몇 억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결혼식장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좀 이제 소규모 웨딩들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도 사실 부모님에 의해서 잘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만큼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기부앤테이크죠? 기부. 아니사는 부모님 손님이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소규모 웨딩을 하고 스몰 웨딩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크게 하게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비용이 그만큼 더 들고, 그렇게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안 하고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아예 귀찮아진다는 거죠. 네. 모든 것들이 절차상 다 네, 귀찮아지고 네. 더 번거로워져 버리니까 네. 아예 안 하고 싶은 네. 생각이 드는. 사실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둘이 합쳐서 살면 그게 결혼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고, 사실 부모님들, 지인분들을 불러서 축하를 받으려고 사실은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자체를. 네네. 사실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너무 남을 의식하는 우리 네, 문화도 네, 네. 있는 거죠. 네. 이 결혼식을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네. 보여주기 위한 돈들이 너무 많이 들고 거기에 네. 부담도 생기고. 그리고 뭐 예단, 예물, 네. 그다음에 뭐 꾸민비 네, 네. 이런 것들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런 걸로 사실 싸우는 부부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신혼부부들이 사실 돈 문제를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모든 문제는 다 돈이죠. 아, 항상 기승전 돈. 기승전 돈입니다. 처음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가고 싶다. 결국엔 다 이 물질적인 측면이 네네. 다 문제가 되는. 그럼 누군가가 희생을 좀 해줘야 되는 입장들이 생기는데 네.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희생에 인색해요. 네.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마치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강하지 않았나. 네. 혹시 볼메이님이 생각하기에도 혹시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요새 특히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인 측면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결혼을 일찍 했던 거 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이후에 남자들 너무 많이 잡아가서 남자가 없어서 결혼하면 안 잡아가니까 뭐 그때부터 초혼이라고 했나? 아주 어린 나이에 네네네, 결혼하는 네. 거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네. 이제 보통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학생 네, 때 예전에도 사실은 그랬죠. 네. 이제 뭐
본인들이 너무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소위 사고로 쳤다거나 뭐 이런 게 네. 아니면 결혼할 생각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점점점 늦춰지니까 20대 중반에 요새 졸업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 경우에는 30대 가까이 돼서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회사에 당연히 더 늦게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늦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측면으로 저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뭐 문화들,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뭐 내 것, 내 뭐 꿈.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지 않고 그냥 네. 같이 사는 사람들도 사실혼 관계로 사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고 그냥 동거 형태로 그냥 사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아진 좋아하는 것 사람들끼리? 같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뭐 90대 1이었다면 그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 그쵸. 한 6대 4 정도 되는 네, 걸 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사회가 바뀌면서 오는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가지고 경제적인 거랑 그래서 좀 뭐 늦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100세 시대이고 조만간 150세까지도 네. 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 30대가 됐을 때는 아직도 어린 거죠. 예전에 그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면 지금은 그게 10년 정도 늦춰져서 30대,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 이 정도가 적당한 나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은 60을 노인으로 사실 안 치니까. 또 사회생활도 하시잖아요, 60대. 아직까지 살고 계시는 왕성하게. 네. 네.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잖아요. 아까 20대에 결혼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네. 한 사람을 어떻게 80년 사냐고 두 번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2번도 살 수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 싫어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죠? 본인의 아니, 그냥- 자꾸 저에게 드러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와이프랑 데이트를 하면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살래. 그러니까 Oh my 우리 God. 와이프가 바로 이 얘기했습니다. 오마이갓. 그래서 이상한데 나는 좋은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까 앞서 결혼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희생 저 희생하는. 와이프분이 희생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그리고 또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글을 봤어요. 이 지배층들이 피지배층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결혼 문화라는 걸 만들었다. 결혼을 시켜 아이를 낳아 인구를 늘려 지배층이 좀 더 원활하게 지배를 하기 위한 구조다. 이런 논의를 하자고 어디 쪽에서 보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본인들도 애들이 만나지 않았나? 미쳐 나부제여서? 아니 안 미쳐 나부제 일부 다쳐질까요? 사심이 나왔네요. 안 그래도 제가 요새 좀 놀지 않습니까? 네. 놀고 있어서 요새 서점을 많이 가고 있어요. 이상한 책을 보시는군요. 저 그런 거 안 봤습니다. 도서관을 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책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네. 요새 책을 좀 멀리 했다가 요 근래 들어 이제 네네. 책방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보니까 이제 도서관들이 좀 잘 돼 있어서 요즘 국립하고 뭐 국립도서관 잘 돼 있어요. 네, 응. 그냥 자기 살고 있는 네네. 도서관 있으면 네, 다른 네. 데서 시 가서 빌릴 수도 있고. 가까운 이제 시 도서관들 갔는데 일단 책들이 구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 관련 책자나 뭐 종교 관련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서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 책을 보다 놀다가 나왔는데 일단 돈도 안 들고 일단 보고 싶은 책을 실컷 볼 수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책방을 가서 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좀 보는 그런 거였는데 좀 사세요. 아니 사요. 제가 책을 많이 사는데 소니 피규어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책을 사세요. 아니 책을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책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책을 사면 다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아니 무슨 책을 사시길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아니 커피 다른 길로 가라고. 만화책 같은 거 사지
사지 마시라고 만화책은 사도 만화책 요새 안 삽니다. 다운받으시는 죄송합니다. 자동차 거한 불법 다운로드.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전 불법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포인트를 주고 다운했습니다. 네. 아무튼 요새 도서관들이 잘 돼 있어서 보고 싶은 책을 실컷 볼 수 있어서.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도서관을 요새 한 몇 주 댕겼잖아요. 네. 다들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도서관이 독서실화 됐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책을 보는 곳인데 다들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신문을 읽으시거나 책을 좀 보시고요. 네네. 보통 학생이나 어린 애들은 대부분 다 자기 공부.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갔는데 거의 매일 가죠. 이제 좀 벗어나셔야죠. 근데 너무 좋아서 네, 행복해서 네. 책을 실컷 볼 수 있어서 또 네. 내가 사고 싶었었던 책인데 안 사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잔뜩 갖다 놓고 이제 도서관에 그런 이상한 책도 많아요? 네, 아니 커피 관련 책 봤습니다. 물론 종교 관련 책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사실 좀 묘했어요. 나는 놀고 있는데 쟤네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일까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도 공부해야 되나?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근데 다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기껏 하는 게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저는 지금 들으면서 놀랬던 게 도서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는 거를 네네. 잊어버린 거죠. 다들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군요. 네, 저는 그냥 당연히 도서관 가면 자기 공부하고 그냥 거기서 필요한 책도 찾아가지고 보면서 자기 네. 공부하고 이렇다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각인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씨 아저씨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맞다. 어렸을 때 도서관 하면 책을 보는 데였는데 네, 진짜 책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나는 거기 가서 애들이 다 공부만 하는 모습을 딱 보고 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대학생 때 네. 내 도서관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다들 하고 있어서 네. 도서관이 너무 싫었어. 네. 쟤들은 맨날 왜 이렇게 공부만 하지? 야 공부 좀 그만해. 그럼 네. 막 다들 막 뭐 국가고시 같은 거 준비한다고 애들 좋은 그러는 학교 거. 나오셨잖아요. 저 좋은 학교 나오셨어요. 네, 좋은 학교 나왔는데 애들이 제일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좋은데 나올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좋은데 나와서 다 이렇게 됩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그때 생각이 빙의가 된 거예요. 아.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된 듯한 대학생에서 도서관을 찾았을 때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난 책을 보러 왔는데 책을 보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맞아요. 가끔 이제 좀 백수 같은 애들이 와서 만화책을 좀 깜짝깜짝 하는 거 몇 명 있었는데 책을 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또 자리가 다 꽉꽉 차 있어서 맞아요.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기 앉아서 책을 보고 싶은데 다 이미 공부를 하느라고 자리가 다 맡아져 있어서 저기 앉으려면 새벽에 와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 지금 다들 여기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혹시 나같이 공부도 좀 안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좀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다들 공무원 준비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 갑자기 쓸쓸한 생각이 살짝 들어서 잠깐 3000% 또 빠졌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네, 다시 결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도서관이 책을 많이 보셨다고. 예, 제 책을 할 게 없어서 책에서 그거 책에서 뭘 보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없습니다. 뭡니까? 본인 책 많이 본다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끝났습니다. 네, 다시 들어와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주된 원인이 사회적 어떤 변화, 그리고 또 이제 금전적인 문제, 참 복합적일 것 같은데. 부정적이진 않아요. 다 부정적이진 않으신가요, 다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들은 건가요? 육아에 대한 부정. 아,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보니까 결혼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육아에 조금 덜 신경 쓰는 타입이시거든요. 네. 나한테 내가 부천지는 나한테 지금 아까부터 이렇게 자랑하시더니 이제는 육아에 신경을 안 쓰시는 아니, 그러니까 가부장적 백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육아에 많이 비용이 든다는 게 보니까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엄마들을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물론 태권도나 피아노 같은 걸 시키지만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은 기껏해야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드나? 유치원은 안 가나요? 이제 학교 다니겠어. 유치원 다닐 땐 다행히도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원래 유치원이 꽤 비싸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회사분들은 네. 줄 서서 유치원이 비싸요? 비싸고요. 그럼 이제 국립. 네, 그리고 국립은 이제 줄 서서 이제 추첨으로 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출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좀 늦게 오시길래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오늘 그 아들 추천하는 날이어가지고 아침 그게 줄 서서 그걸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포기했어요. 힘들어서. 다른 데는 선착순이에요. 네네. 근데 아기가 출산율이 점점 하락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왜냐면 국립이나 좀 좋은 데들은 좋아서. 네, 거긴 좋은데 저렴하고 선생님이 네네. 좋으시니까 다들 글로 보내려고. 네, 보내려고 하니까 선착순이어서 네. 전날부터 가서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포기했어요. 네, 저희 회사분도 집에 님 좀 짜? 출근하셨다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와이프분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물론 그렇게 되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에 의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저렴하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땐 꼭 단순히 저렴한 것뿐만 그쵸, 아니라 아니죠. 더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아이가 배우게 하려는 게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 주된 이유가 확실히 돈이 있는 집 친구들은 확실히 많이 배워요. 애들이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막 뭐 기본적으로 영어 따로 배우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뭐 이제 운동도 체육도 따로 하고. 체육도 네. 따로 하고 그래서 돈이 뭐 말이 유치원이지 이건 무슨 뭐라 그럴까 프로들 트레이닝 시키듯이 맞아요. 돈을 엄청 쓰는 걸 네. 보고 깜짝 놀라서 네. 난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우리 그냥 평범하게 시킬 거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아들한테 되도록이면 뭐 많이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오히려 아들이 저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러는데 하지마 돈 없어 하지마 그냥 놀자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예상 외로 엄마들이 엄청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서울역에서도 카페를 했을 때 이제 단골 엄마들이랑 많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요새 뭐 아이들 뭐 시키냐 이제 이런 얘기를 엄마들끼리 나누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저씨한테도 사장님은 자식 뭐 시켜요? 저희 안 시키는데요. 그럼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런 거 안 시키냐? 저 안 시켜도 되는데. 좋은 데 나와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좀 자랑 또 하신 거예요? 단골 아줌마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좋은 데 나오고? 좋은 데 나온 걸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아줌마들이 알던데요? 어떻게 하시나요? 본인이랑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블로그 같은 거에 제가 잠깐 올려놨는데 거기서 자랑하셨어요? 누나한테다가 자랑하는 아니 아주머니들이 네.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네. 우리 카페 사장님 뭐 하나 뭐 그런 걸 다 찾아보시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블로그 봤는데 네.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셨다는데 네. 뭐 그런 걸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일일이 찾아보시니까 안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웠거든요. 진짜 지웠어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지웠어. 그런 내용들 자랑하는 거 같아도 지워버렸어요. 아예 없게끔 그냥.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의식 속에 엄마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경쟁들을 하셔서 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거 안 하면 솔직히 돈은 안 드는데 우리 아이만 좀 도태된다라는 어떤 불안감들이 강하셔서 도태된다는 불안감 플러스 우리 아이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겠죠? 저는 근데 학원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어서 그렇다기도 하지만 네. 일단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네. 육아에 관심이 없으신데 네. 부장적 백수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침에 제가 만약에 많이 힘들어요. 네, 네, 집에서 죄송합니다.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뭐 아침 일어나서 남편도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 집안살림 하고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일을 한다면 네네. 출근을 그렇죠. 일을 하면서 하려면 힘들죠. 아이를 출근 같이 시키고 네. 퇴근도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와서 다시 얘를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고 저는 네네.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네. 우리 예전처럼 좀 가정에 충실한 이렇게 엄마 상들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제 슈퍼 우리가 커리우먼이라고 하죠. 네네. 가정도 돌보고 바깥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걸 하고 싶으세요? 두 분께서? 저는 슈퍼 좀 커리우먼. 후자하긴 해요. 슈퍼 커리우먼. 네. 근데 그렇다니까 슈퍼 커리우먼 이렇다기보다는요. 네네. 어, 근데 솔직히 두 가지 다 잘하기 힘들잖아요. 네, 다 그쵸. 잘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네. 일을 놓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네. 확실히 자기 일이 좀 있어야 네네. 항상 또 좀 이렇게 삶의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물론 이제 가정만으로도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그 자기 일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집에만 있으면 약간 도태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렇죠.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 게 제 친구들도 보면은 네네. 배우로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아이들 문화센터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뭐 공방 같은 데 가서도 네네, 아이 맞아요. 옷만 그래서 저희 네. 제 친구들 보면은 다 자기 아이 옷을 다 만들더라고요. 네. 대단하다. 네, 그리고 친구들 옷까지 다 만들어서 줘요. 슈퍼우먼인가요? 네. 뭐 다 합니까? 근데 이제 대신 그 친구들 이제 일을 안 하죠. 일을 네. 안 하고 이제 가정주부인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대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네네네.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요즘 위해서. 가정주부들은 이렇게 뭐 딱 집에만 있다기보다는 네. 바깥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임을 갖고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좀 더 충실한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네. 친구들도 왜냐면 집에서 돈을 안 벌고 있는 건 좀 돈만 쓰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도 뭔가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도 일해야겠네. 네, 그래서. 돈만 쓰는 아저씨.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좀 안 맞아요. 집에서만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저가 맞아요. 네, 네. 결혼하면은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분명히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이다라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는 게 맞고 가정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은 가정으로 만족하는데 일단은 육아가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건 네.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돈이 안 들진 않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 눈높이만큼 따라가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이제 사실 아이가 커가는데 돈이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어른들의 눈높이가 워낙 예전보다 더 높아져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아니면 우리 딸을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보니까 드리는 비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좀 많이 놀라는 것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론 저희도 이제 꽤 부유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문화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새는 솔직히 저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고 듣는 게 많아서 벌써 1학년인데 선물 요구하는 금액 단위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일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뭐 해봐야 기껏해야 제일 비싼 걸 해봐야 뭐 기껏해야 뭐 그때 수준으로 봐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을 요구했는데 요새 제 아들은 아이패드 사주세요. 게임기 기본 30-40만원짜리 사달라. 그걸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레벨이 달라. 뭐 그런 면에서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걸 다 사주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무조건 다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다 사줘요. 어느 집을 가든 애들이 원하면 다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도 이제 참 엄마 아빠들이 참 이렇게 고집스러우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해주는 게 저는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게 없어서 따당할까봐? 따당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 따당하면 따도 당해 아닌가? 사실 죄송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사실 뭐 그
그거 안 사주는 거는 네.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너 네. 이거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상처- 다른 애 상처받을까봐 그게 문제인 거죠. 다른 애들 아.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주면서 키워야 되나요? 아니, 근데 우리 때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때라고 할 수는 저희 때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물건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네네. 한두 명. 네네. 그래서 다 걔네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네네. 야 이거 좋다 이거 해봐도 돼? 이런 네.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너 이거 없어? 나 이런 있는데. 분위기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의 문화도 어린 아이들의 문화도 바뀌어가는구나 생각이 좀 하거든요. 그 주된 문제가 부모님한테 근데 있겠죠. 어른들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대가 바뀐 이제 저 같은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잘못된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된 문화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든다. 왜 돈이 많이 들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 외적인 거에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고 우리 아들도 좋은 거 입혀야 돼요. 뭐 좋은 거 먹여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좀 이런 문화 자체를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끔 이제 기사를 보면 서양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안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잘 안 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 아들도 있습니다만 유치원 1학년 애들도 다 스마트워치,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솔직히 스마트 기기가 한 4대가 있습니다. 패드도 하나 있고요. 스마트폰도 2대가 있고 물론 사준 내가 나쁜 놈이지. 스마트폰을 사줬다고요? 네. 왜냐면 1학년 되니까 다 가져다녀요. 다 갖고 다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제 늦게까지 이제 밖에 있거나 그럴 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 놀아요. 근데 요즘같이 이제 불안할 때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한테 다이렉트로 하든가 내가 그 옆에 항상 있어야 돼.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번거로워지니까 이제 하나씩 다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다 들고 다녀요. 1학년인데도. 리티 추적도 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도 없는 스마트워치를 들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 스마트워치 쌉니다, 아이들 거. 아이들 건 싸요. 그 별로 기능도 없어서. 근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끌어가다 보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또 차이도 또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없는 사람은 더 그걸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돼버리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 문제여서 이거 바꿔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잠깐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들한테 좀 돈을 많이 안 들여요. 특히 학원도 되도록이면 안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막 다른 집들은 보니까 벌써 영어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지금 영어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물론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는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무료로 해주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대부분은 이제 비싼 돈 내고 다른 애들 이제 학원을 가서 벌써 배우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ABCD부터 기본 단어나 다 띄고 1학년을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서 솔직히 제 아들이 뒤처져요. 왜냐면 영어를 너무 싫어하니까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학습 단계를 딱 봤을 때 저희 아들이 확실히 처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뭐 두렵거나 불편하지 않은 게 어차피 평생 또 영어 달고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좀 처졌다고 그래서 뭐 네 인생 평생 처진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인공지능이 해주고. 네네. 뭐 또 다른 혹자에서는 절대 안 그렇다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좀 잘 사는 동네 지역분들은 뭐 특히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더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변에 아는 친구도 엄청 많이 시키길래 오히려 제가 좀 이상한 분위기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들도 왜 이렇게 돈을 안 들이냐 오히려 저한테 훈계를 하셔서 좀 많이 당황됐었던 에피소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지 세상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이라는 게 주된 걸림돌이 이제 육아라면 그럼 이걸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나? 정치인가요? 결론은 정치인가요? 근데 이게 꼭 정치만으로 해결될 건가?
그럼 우리 세대에 바꿀 수 있는 건 없을까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도 이제 한번 주제를 던져봤어요. 네.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육아?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된 주된 원인이 이제 육아와 연관이 되니까 육아를 좀 해결하면 그럼 결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뭐 덜 부담스럽게 와 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육아에 부담이 있어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거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 육아 때문에 결혼 자체를 기피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냥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하기에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합의해가지고 딩크족 아, 예. 많잖아요. 제 사촌 여동생도 실제로 네, 네, 아이를 안 가졌습니다. 그런 문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거는 커지는 거고, 네. 그게 나 애 낳기 싫어서 결혼 안 하네 이것까지 연관되는 거는 그렇게 그 비중이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냥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요? 시대적으로 시대가 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결혼을 당연히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부부랑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그냥 되게 통상적인 인생 삶의 그 길이었다면 그 궤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네네.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혼자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회가 그냥 발전돼서. 같이 결혼 안 하고 둘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60세 이후에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예전에는 60세 이후에 왜요? 제 2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 놀 거 놀고 60세 좀 심심하니까 이제 힘들 것 같은데 60세 이후에 40대도 힘든데. 요새 60대 소개팅도 엄청 많다던데.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60대 소개팅을 보니까 네. 돈 있는 남자는 다 젊은 여자, 이쁜 여자. 네, 그건 남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남자들이. 아니 근데 여성분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골드미스 분들이 아, 네. 그거를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실제로 이제 그 결혼 중개사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남자들 이제 이혼했었던 남자들 이렇게 나오면 한결같이 다 이쁜 여자, 어린 여자분 다 그 내용이었고 똑같이 그럼 여성분이랑 좀 다를까 봤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더 다르긴 했는데 돈이 많은 걸 더 원하는. 여성분들은 좀 이제 안정적인 재력 그리고 이왕이면 또 얼굴도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좀 다를 듯한데 좀 비슷한 내용들도 나와서 그런 걸 제가 이제 TV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역시 늙으나 젊으나 다 이쁜 거 찾는구나. 참 우리가 20대 젊은 여자. 네, 뭐 다 의식이 좀 바뀌어야겠다. 아저씨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결혼은 참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말아야 될 내용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육아 문제도 있고 네. 뭐 시어머니 문제도 있고 그건 뭐 다 개개인마다 다른 거죠. 네. 다른 건데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깊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생각 없을 때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네. 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때 스피드하게 슉슉슉 지나가는 것처럼 이게 상황 판단이 이성적이면 그럴 때 진행을 하셨군요. 예, 저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데 네, 저도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 네. 그냥 뭐 제가 이분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네. 대부분이 할 때 되니까 옆에 있어서 난 운동적 사람을 믿는 사람인데. 네, 대부분 뭐 그런 식으로 말하니 비웃으신 거예요? 갑자기 도깨비가 났어. 네, 신부님 이러면서 도깨비가 물론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죠. 좋은데 네.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결혼할 때 되지 않았냐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면 좀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은 쉽게 판단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왜냐면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걱정이 많으면 네, 사실 네. 뭐 아무것도 안 네, 돼요. 그래서 사실 좀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얼른 창업하십시오. 아, 네. 저처럼 이렇게 걱정 많은 아저씨들은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가진 우리가 핑계를. 계속 속담이면 창업하십시오. 네, 또 망하나요? 네. 이렇게 해서 결혼에 대한, 곧 설날이 다가오니까 또 한 번씩 들을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들으실 예정인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결혼은. 아니 결혼에 대해서 자꾸 그 푸시를 받으신다고 하면 네. 네. 그러면 되죠 뭐. 좋으세요 결혼해서? 아, 근데 결혼을 때가 돼서 이렇게 안 하신, 늦게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서도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사촌 누나가 아직도 안 했는데 네. 집에서 아무 얘기 안 하신대요. 얘기하시기 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이제 잊으신 거죠. 우리 딸내미가 했나 안 했나 모르시는 그런 거 거예요. 보면 어른들도 좀 젊은 어른들은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너 결혼 안 할 거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반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할 만큼의 능력을 네가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게 더 흔해지는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결혼이 약간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제도에 묶이지 않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지 않는 약간 유럽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많이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아요. 근데 많이 해요. 지인분이 그 예식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네. 벌써 다 꽉 찼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결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이라고 그러면 일단 어쨌든 예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식을 통해서 이제 묶이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요새 이혼율도 꽤 높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카페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싱글이신 분들도 꽤 있으셔서 돌싱? 네? 돌싱들도 있고 그러셔서 참 예전과 달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 편하게 많이 다가오는구나. 예전에는 좀 돌싱, 뭐 또 이혼 이러면 꽤 이제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보거나 좀 선입견을 가졌는데 요새는 말도 잘 네. 못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해지는 게 더 커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네. 참고 살아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안 참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솔직히 결혼이라는 틀을 안 묶였다 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경우도 꽤 많고 사실 혼인 신고를 바로 네, 그러니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엔 참 그랬잖아요.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이제 어떤 예법을 봤을 때 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막 특히 보수자한테들 뭐 안 되네 되네 뭐 혼전 동거는 뭐 TV 토론회에도 나오고 그게 불과 10여 년 전 얘기거든요. 막 그럼 그때 막 신해철 나와갖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다 그럴 수 있다. 다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그런 거 하니까. 보면 인식이 네. 굉장히 확 바뀐 편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굳이 결혼을 안 해도 자유롭게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까 굳이 결혼해야 돼? 예전에야 이제 결혼을 안 하면 그런 생활들이 좀 힘들었잖아요. 왠지 또 안 좋게 바라보고 또 모텔 드나들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벌써 무슨 이상한 시선을 보는데 지금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드나든다고 해서 그걸 우리 나쁘게 보지 않잖아요. 공부하러도 가던데. 네. 조용하게. 안 가고 싶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런 인식의 변화나 어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좀 이제 오래 만났잖아요. 네네. 사실 결혼을 안 해도 그냥 지금 상태가 좋아요. 지금도 만족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저도 뭐 결혼하라 말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그리고 지금처럼 오래 가는 것도 뭐 좋다고 생각해요. 멋스럽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 전 여자친구랑 우리 결혼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고 살까 그랬는데 사셨군요. 네, 그렇죠. 이런 나쁜 새끼 이런. 아니, 네,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쉬고서 또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